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 세포들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현상은 생명체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다윈의 적자생존, 서바이벌 오브 더 피터스트 개념이 세포 수준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세포가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넘어 특정 환경에 더 적합한 세포가 생존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의 적자생존이 일어나는 상황. 세포 간의 적자생존은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됩니다. 영양분 및 공간 경쟁. 세포는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과 공간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증식하는 세포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면역 반응.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외부 침입자, 세균,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동시에 면역 세포들끼리도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놓고 경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면역 세포는 다른 면역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발생 및 조직 형성, 발생 과정 중에도 세포 간의 경쟁이 일어납니다. 특정 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더 강한 생존 능력을 보여 주변 세포를 도태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의 정확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암세포의 진화. 암세포는 특히 적자생존의 극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종양 내부의 환경은 저산소, 산성 등 척박한데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암세포는 돌연변이를 통해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얻게 됩니다. 항암제에 노출되었을 때 내성을 가진 암세포만 살아남아 증식하는 것도 이러한 적자생존의 결과입니다. 미생물 간의 경쟁. 우리 몸속이나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들 또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특정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살아남아 번식하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유전자 발현 조절. 세포 내부에서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인자와 이를 방해하는 인자가 경쟁하여 세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포가 적자생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메커니즘은 다양합니다. 적자생존의 메커니즘.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세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더 유리한 특성을 얻게 하는 주요 원동력입니다. 이 돌연변이가 생존에 도움이 되면 해당 세포는 번성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물질 대사.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에너지 생성 능력이 뛰어난 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유리합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온도, pH, 산소 농도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하는 세포는 그렇지 못한 세포를 도태시킵니다. 다른 세포와의 상호작용. 일부 세포는 주변 세포의 생존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거나 특정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세포 신호 전달. 세포 간의 복잡한 신호 전달 시스템은 세포의 성장, 분열, 사멸 등을 조절하며 이러한 신호 전달을 통해 세포는 환경 변화에 반응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처럼 세포의 적자생존은 단순히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진 세포가 선택되어 진화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억 년 전부터 26억 년 전까지의 시기는 지구 역사에서 시생대, 아어기원 이언의 후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지구와 생명 현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지구 환경. 대기 구성. 이 시기 지구 대기는 현재와 매우 달랐습니다. 산소가 거의 없는 환원성 대기였으며 주로 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 역할을 하여 태양의 밝기가 지금보다 약 70%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지구의 온도를 얼지 않게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소행성 충돌. 시생대 후기에도 소행성 충돌이 비교적 잦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충돌은 대기 중 산소 축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륙 형성. 대륙 지각은 이미 형성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넓은 대륙이 바다 위로 완전히 드러나기보다는 대부분 바다 밑에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륙이 형성되고 침식되면서 바닷물의 성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물의 존재. 이 시기에도 지구에는 이미 바다가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지하 깊은 곳에서도 26억 년 전에 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 물속에는 생명체 생장에 필요한 수소와 메탄 등 다양한 물질이 풍부하게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햇빛이 없는 지하에서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생명 현상. 광합성 미생물의 번성. 27억 년 전부터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어노백테리어와 같은 광합성 미생물이 바다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태양 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유기물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를 배출했습니다. 산소 축적의 시작. 시아노박테리아의 광합성 활동으로 인해 대기와 해양에 점차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산소 농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초기에는 바닷속에 풍부했던 철, 페이2+과 반응하여 산화철, 페이3+, 녹을 형성하며 바닥에 침전되었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대기 중의 산소 농도 증가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생물 매트와 스트로마톨라이트, 시아노박테리아를 포함한 미생물 군집은 바닥의 층을 이루며 별표 미생물 매트, 마이크로비엘 매트, 별표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매트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 구조를 별표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메털라이트, 별표라고 하는데 27억 년 전의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은 당시 미생물 생명 활동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육상 생명체의 가능성. 놀랍게도 2.6억 년 전에 화석화된 미생물 매트가 흙과 섞여 발견되면서 당시 생명체가 바다를 넘어 육상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충분히 높아 오존층이 형성되어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기 전에도 특정 환경에서는 육상 생명체가 살았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소 순환의 복잡성. 28억 년에서 26억 년 전 사이에 질소 동위원소 값의 극심한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당시 질소가 환경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초기 미생물 군집은 시아노박테리아뿐만 아니라 해저 열수구에서 용해된 암모늄을 흡수하는 등 다양한 질소원을 활용하며 생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27억 년 전부터 26억 년 전까지의 지구는 아직 산소가 희박한 대기 환경이었지만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의 번성으로 산소가 조금씩 생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후에 대산소화 사건, 그레이트 악서데이션 이벤트, 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다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초기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생명 진화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단세포 생물,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입니다. 대장균, 세균, 집신벌레, 아메바 등이 이에 속합니다. 채식,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고 식물성 식품만을 섭취하는 식습관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과 규조류 등. 넓은 채식 단세포라는 용어는 아마도 넓은 범위의 식물성 물질을 섭취하는 단세포 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단세포 생물 중에는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종류도 있고 다른 유기물을 섭취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유글레나는 동물처럼 움직이면서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단세포 생물입니다. 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만 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다른 유기물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규조류는 물에 떠다니며 살아가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입니다.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달말은 민물에 사는 조류로 논이나 늪지에서 떠다니며 살아갑니다.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얻습니다. 녹조류 중에는 단세포 형태의 종류가 많습니다.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로 과거에는 남조류라고 불렸습니다. 닐은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유기물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를 배출합니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